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저기 신도림에 있는 동아 아파트고요. 네. 이게 한 시세가 한 11억 정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현금 한 8억을 가지고 네. 이제 거주 겸 투자로 네. 여의도 뭐 대표적인 시형이나 네. 뭐 삼부 그다음에 네. 목동 재건축이나 네. 잠실 5단지 중에 네. 그게 뭐 어디를 선택해서 네. 이제 좀 그래서 가면 좋을까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시기하고 그 재건축 그 진입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신도림 동아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여유자금 8억 원 정도 보태면 한 20억 정도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하실 곳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목동과 여의도, 잠실 5단지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을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신도림 동아 전망을 체크해보고 어디로 갈아타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많네요, 지역이. 지역이 뭘 많아요. 네. 거주 목적이신가요, 거주 목적? 아니, 저기 투자 겸 거주요. 투자 겸 거주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주는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재건축 단지들을 보신 거 보니까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성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일단은 답변 드릴게요. 이 세 지역 다 좋은 지역이고요. 우리 신도림 쪽도 다 좋아요. 근데 다만 동아 아파트는 이제 어느덧 연식이 20년 차가 훌쩍 넘어간 아파트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뭐 최소 10년 정도를 거주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상급지로. 이 세 지역 다 좋은 지역이지만 저는 잠실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실 주공 5단지 쪽으로 좀 염두하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판서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판서가 왜 안 나오나요? 네. 자, 일단 뭐 안 되네요. 되네요. 자, 볼게요. 어디였죠? 목동이었나요? 목동? 네. 목동, 여의도, 잠실 여의도. 5단지요. 그리고 여의도요. 여의도, 그리고 어디예요? 송파, 그죠? 잠실. 자, 보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한 80% 정도가요, 10년 정도는 거주한대요. 그러면 어머님도 한번 거주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 10년 정도는 거주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내가 살면서 거주의 편의성이 사실은 좋아야 돼요. 거주의 편의성이 좋지 않으면요, 결국엔 나중에 시간에 투자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쳐서. 그래서 거주의 편의성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 지역 중에 제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알기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식이에요. 연식 중에 이 세 지역들 중에서요, 대부분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젊은 층에 속하냐예요. 근데 목동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대부분 80년대 뭐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 연식을 갖고 있고요. 여의도 일대는 대부분 뭐 70년도 뭐 초반에서 후반까지 있어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후반에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목동 일대가 연식이 더 젊죠. 그죠? 그래서 네.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단열이나 아니면 뭐 이런 층간소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대수예요. 세대수. 자, 목동 일대 세대수는요, 뭐, 한 단지마다 뭐 조금씩은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 한 2,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여의도는 대부분 1,000세대 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실주공 5단지는 거의 3,000세대가 넘죠. 그죠? 그래서 목동, 그리고 잠실 일대가 세대수는
많아요. 세대수가 많으면 결국에 어머님이 나중에 물건을 매도하실 경우에 황금성과 회전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접근하셔야 돼요. 나중에 팔 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리고 평형대예요. 평형대. 아까 얼마라 그랬나요? 20억이라 그랬나요? 뭐 얼마라 그랬나요? 19억, 20억? 뭐 요 정도 되시는데 같은 자금으로 평형대가 좀 커야지 살기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목동일 때는 단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40평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의도와 잠실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밖에 못 가요. 그 금액 갖고. 그러면 목동이 조금 더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학군을 볼게요. 학군. 자, 학군은 당연히 목동이 가장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잠실도 학군이 좋습니다. 잠실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거주의 요건들이에요. 거주의 요건들. 그리고 입지를 볼게요. 입지. 입지. 자, 입지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교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그리고 지리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자, 교통 편의를 봤을 때요. 사실 목동보다는요. 여의도와 어디예요? 잠실 중흥 5단지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의도와 잠실은 한강에 이 뷰가 보이는 조망권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이 한강의 이 프리미엄이 얹어질 수 있는 또 이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신다면 네, 이렇게 입지가 이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 그 주변의 환경 자체를 우리가 따진다면 이 환경은 일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일자리. 자, 일자리를 보신다면 목동은 일자리가 사실은 없죠. 여의도 권역과 이 잠실 권역이 일자리가 확충되어 있는 자족 도시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거주의 환경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주의 환경만 본다면 우리는 목동이나 잠실로 들어가면 돼요. 잠실로. 그죠? 요건들이 총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어머님이 투자성을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투자성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재건축의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냐예요. 이걸 봤을 때 저는 잠실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거든요. 거의 뭐 안전진단 수준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정부에서 재건축을 지향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앞으로 안 나가고 있고 오히려 좀 뒤로 미루고자 하시는 이런 추진이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됐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통계발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넘어갈 텐데, 네, 나중에 시작해도 굉장히 늦은 속도를 갖고 있고요. 잠실은 이미 조합 설립이 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조합 설립 난 지가 한 6년에서 7년 걸렸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50층까지 만약에 받고 사업식 인가를 받는다면 폭발적인 속도를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실가 이제 투자와 거주가 조금 더 적합한 잠실 쪽으로 가시는 게 어머님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